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예산액이 증감이 좀 있습니다. 보면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세출 예산이 뭐 대충 몇 프로 정도 증가돼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2020년도 예산이 한 991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2021년도에는 저희 1,200억 770만 원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지출된 게 그런 거죠, 그죠? 지출을 예산은 예, 그렇지 예. 않죠. 2020년도가 이제 1,125억 정도 되고 2021년도가 1,417억 정도가 돼서 한 26% 정도가 증액이 돼서 지금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지금 세출 예산 3회 추경까지 해서 얼마 지금 집행하고 계시죠? 집행 2022년도 거 지금 현재 거는 집행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아니, 저희가 예산 편성해드린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한 1,320억 22억 1,320억 정도. 예. 앞으로 더 마지막 추경이나 뭐 이런 데서 더 지금 추가로 또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게 있죠. 약간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도 구비 사업을 해가지고 약간 변동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한 26% 증액된 거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 보면 지출이 예산 대비해서 한 80% 정도 된 것 같고 2월이 한 16.2%, 집행잔액이 4.3%가 됐었어요. 예. 2021년도에 보면 이제 지출은 좀 하셨어요. 2월액이 좀 많이 줄었고, 2월에 그 네, 일단 좀 뭐 액면으로 건수는 좀 늘어났고요. 액면으로 보면 네네, 제가 맞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고, 집행 잔액은 오히려 이제 2020년보다는 좀 늘었어요. 5.6%, 그죠? 한 6%선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남는다라는 거는 예산 편성 시에 조금 부담감이 있어서 좀 넉넉하게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현황을 좀 보면.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이제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맞출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도 이제 강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국비 사업이 이제 배정이 매칭 되는 사업 게 같은 있습니다. 경우에. 이 매칭 사업이 국가에서 이제 최종 결정은 안 돼 있지만 해당 시군별로 다 이제 경기지면제가 이런 걸 판단해서 좀 많이 배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저희 지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가 한 최근 5년 동안에 세입 예산이 한 평균 몇 프로 정도 증액되고 계신 줄 알고 계세요? 저는 사실 평택시가 지금 세입 예산이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9% 정도가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이런 세출 결산 같은 세출 예산 같은 경우도 매년 평균 13.1%씩 증액이 되고 있다고 해요. 예.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높죠. 높은데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더블 수준이다. 증액되고 있는 게.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네. 이제 여러 사업이 가지 생기면서 예. 이제 이 이유는 있겠지만 네네. 그만큼 굉장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높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22페이지 보면 오성강변
그 경관농업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예, 이제 예. 한 답변 중에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올해가 그만하시겠다, 3년입니다. 예, 예. 그만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입지 같은 게 굉장히 이제 그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예. 유색뼈 같은 경우 이제 할 때 보면 그냥 평지에다가 그런 거 해놓고 드론 띄워서 촬영만 한다고 해서 그게 경관 이게 과연 일반 시민들이나 느끼는 감흥이 과연 있을까? 다른 일부 지자체 보면 언덕이 있는 곳에서 일반 시민분들이 충분히 그걸 내려다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택을 했는데 평택시는 지금 그 저번에 했었던 그 유색뼈 예, 예. 사업하고 예. 이번 경관 이런 그 농업 사업하고 유채꽃 뭐 이런 거 하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게 적더라라는 거를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앞으로도 하시는 건 좋은데 충분히 이런 입지는 또 일반 시민분들이 접근하기 좋고 예, 예. 봤을 때 감흥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그 일반 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오성 강변 예, 예. 농업사업에 예, 예. 사무관리비 말씀. 예예예. 예, 예. 여기가 이제 당초에 이제 2021년도 본 예산 담을 때 보면 이 보상금 이 청구 금액이 2,769만 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산 연락이 3,200으로 늘어 있죠? 이제 알고 계신가요? 그건? 예. 당초 왜 그렇죠? 당초에 이제 그 농가하고 협의를 할 때는 예. 이제 거기가 그 보급종 단지였거든요. 네. 그 이제 보급종 단지인데 그 쌀 1등급 기준으로 벼 1등급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벼 1등급에 1등급 그 수매를 했을 때 거기 그 보급종을 수매를 했을 때 1등급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정부 그 공급비쯤에 1등급을 주는 게 아니고 1등급에 플러스 20%를 더 줍니다. 그래서 근데 더 그걸 빠졌던 거를 보상금을 더 추가로 예, 그래서 주고 좀 더 추가로 반영을 이게 시켰다는 뭐 세부 사업 이제 통계목이나 뭐 이런 부분은 뭐 어떤 이 변경 의견을 받아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부기 바뀌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뭐 의결 사항은 아니라서 부서장님의 책임들 하에 이게 변경하는 건 좋은데 뭐 좀 이따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예, 예. 이런 부기명 변경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 심의를 요청을 할 때 그 부기가 되어 있었던 내용하고 실제 결과, 결산 결과하고 부기명 내용이 너무 많이 이제 틀린 거예요. 일일이 뭐 이거 다 따지기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부서의 어떤 자율권 같은 것도 사실은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되도록이면 최초 의결을 했을 때 네네. 그 예산은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네네, 말씀 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농업 경영 컨설팅 국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 50%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이런 경우에 지금 이게 잔액도 일부 남겼거든요. 이게 2천만 원, 2천만 원, 아니 8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칭이 됐었던 사업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그 국비하고 시비하고 붙어서 매칭해서 2천만 원만 여기에 나온 거고 예, 예. 자부담 2천만 원은 이것도 자부담을 시켰습니까? 이런 자부담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돈을 집행을 할 때 이제 그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자부담 그러니까 받은 것까지 받았으니까 해서 다.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확인하고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법인 일개소하고 개인 일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법인은 사업을 완료했는데 개인은 자부담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중간에 포기를 바라며 이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몇 건만 좀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슈퍼오닝배 단지 육성 사업 뭐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1억 예산을 이제 세워서 뭐 톤당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사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업으로. 예. 2021년도에 그 출하량이 굉장히 적었나 봐요.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그 냉해가 있었습니다. 냉해가 그래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수량도 줄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배가 기온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다 떼버리다 보니까 출하량이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지금 평택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 출하량이 400톤 이상이 안 넘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더 넘는데요. 예, 이제 슈퍼오닝 요거는 이제 배만. 예, 슈퍼오닝 배고 그다음에 요거를 관리하는 데는 이제 이제 원해농협이 지금은 원해농협에서 관리하는 사항만 되겠습니다. 원예 농협에서 통해서 관리하는 예, 맞습니다. 개별되는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통과 좀 보겠습니다. 324페이지.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에 보면 이것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잠깐만요. 슈퍼오닝 그 브랜드 홍보 해서 14억 6,500만 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운영비로.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그 명시이월로 2억 3천을 넘겼어요. 예, 예. 그 금년도에 지금 어떻게 사용을 다 하셨습니까? 슈퍼오닝 CF 제작 예, 예. 그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제 먼저 업체하고 이제 먼저 CF가 10월에 계약이 완료가 돼가지고요. 네. 10월까지여서 이제 이게 기간이 부족해서 이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올해 제작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 예산 본 예산에는 얼마 담았었어요? 기억하세요? 본 예산에는 2억을 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3천만 원이 이제 늘어난 것 같거든요. 어떤 별도 사유가 있습니까? 아, 이거 명시이월금이요. 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니라. 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예, 나중에 그냥 네, 가벼운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기 그 산출 내역에 기본 본 예산에 담았던 그 예. 부기명하고 예, 예. 또 내용하고 네, 실제 결산 내용하고 너무 많이 틀려요. 너무 많이 틀리다 보니까 예, 이거를 검사하는 결산 검사위원들은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본 예산에서 심의했었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느낌으로 아는 거죠. 이거 왜 결과가 틀리지? 근데 농업기술센터가 좀 그런 건들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저기 의원님 그 잘- 홍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CF 제작하고 그럴 네. 때 당시 계상했던 거하고 이제 어떤 평균적인 금액으로 이제 산정을 해놓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모델들이나 선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조금씩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비용들이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죠. 네. 인정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그 민간 경상 보조 사업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예산. 네, 이것도 이제 본 예산에 담을 때에는 그냥 산출 내역이 직거래 행사 지원해 가지고 500만 원을 10번에 걸쳐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집행한 또 내역은
또 사뭇 좀 많이 다르죠. 네, 네. 예, 그런 거죠. 네. 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충분히 네. 이제 이해했고요.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 현실적인 가격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그 다음 장에 이제 뭐 슈퍼오닝 유통 관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기명이 많이 이제 좀 틀린 면이 있고요. 이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 자부담 50% 매칭은 2억 8천짜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부담을 정확하게 다 하나요? 거의 이거 같은 초과를 경우에는 해서 합니다. 이제 자부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그 포장재를 만들게 되면은 그 영수증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 자부담이 우리 보조 비율대로 초과가 돼야지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초과가 안 됐을 때는 보조금을 같이 깎기 때문에 초과를 꼭 해야 됩니다. 328페이지 같은 경우에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 이거는 지금 여기 3,400만 원으로 돼 있죠? 예. 이 본 예산에서는 1억 3,90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변동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알고 제가 계십니까? 여기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저기 그 보존회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건데 예. 아마 이제 그 사업이 축소되면서 이거 보존회시가 확 줄어가지고 감액한 이렇게 건가요? 감액이 된 감액한 걸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아서 저 여쭤보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업량도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경기 입맞춤 조합 뭐 이런 법인으로 좀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 하고 네.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본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뭐 결산 검사위원들이 계속 이제 의견을 이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시잖아요. 예, 예. 집행부에도 전달을 하고 보면 이게 최근 3년 동안 반복해서 지적했었던 게 한 13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저희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다 지적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매년 보면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간과는 안 하시겠지만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네네. 지적을 좀 안 당하게끔 각별한 좀 주의가 좀 요망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산 증액이 다른 실국서보다 많이 늘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민 기본소득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예산 편성서부터 집행하고 결산 과정까지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적이 안 나오게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예,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전년도 농협기술센터 예산이 1,417억 정도인데 이게 각 실과과에 비교할 때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이제 지출은 뭐 85% 집행해서 뭐 1,206억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고 집행 잔액이 이제 80억 7,518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예산이 큰 만큼 잔액도 많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뭐 이런 비용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이게 예산이 다른 과 실국과 없어서 못 쓰고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못 쓰는 집행 잔액도 좀 있고 이제 이래서 다음 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좀 세우셔서 알뜰하게 이렇게 잔액 별로 남는 거 없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 중에서도 농협정책과가 583억 가장 많고 그다음에 축산과 382억 그다음에 유통과 275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저는 그 농업정책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늘어야 우리 그 1차 산업인 농업인들이 생활이 윤택해지고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효적절한 예산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 농협정책과에 보면은 그 227쪽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2천만 원이 다 이제 이게 저기 집행이 됐네요. 네네. 집행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그냥 활성화가 돼서 다 지원이 된 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제 그 예. 2천만 원이 예. 그 체험 비용으로다가 이제 지원이 사실 이제 됐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그 체험 비용으로 지원이 됐다면은 아마 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예. 이제 저게 됐을 텐데 이번에는 그 이제 그 팜플렛이나 이런 카탈로그 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홍보 위주로 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이제 다 집행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뭐 그냥 체험객들이 시민들이 가서 체험한 게 아니라 홍보나 뭐 예, 이런 홍보 책자 쪽에 홍보물로. 들어가는 카탈로그나 팜플렛 홍보용으로다가 그럼 전달은 예. 어떻게 하시나요? 예? 그거를 그분들이 현장에 오셔야 되는데 팜플렛에 홍보 이제 같은 걸 어떻게 거기는 이제 하시냐고. 와서 체험은 안 하고 예. 방문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저기 그 나눠줄 수는 있으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바람새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소풍정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데서 그냥 나눠주는 거로다가 이제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체험은 했으면은 예산이 남았거나 아니면 못 쓸 그렇죠. 확률이 높습니다. 글쎄 뭐 예산이 2천만 원이나 되는데 뭐 이렇게 다 이제 소비가 됐길래 이렇게 네네. 하는 거고 지금 휴양마을이 지난번에 5개 마을이었나요? 5개 마을입니다. 5개 마을이죠. 예, 예. 지금 변함은 없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농림부에서 이제 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예. 딱 5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정한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휴양마을 지정 받을 때 예. 5억 원짜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예, 예. 어차피 우리 그 농촌 살리기 운동에서 이런 체험 마을도 활성화가 돼서 좀 많이 늘어나면 농민들한테도 좋고 또 우리 그 평택 시민한테도 이런 데 가서 체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활성화시킬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협정책과의 그 23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이제 농산물 저온창고 예산이 1억 2,300만 원이 이제 다 소진이 이제 지출이 1억 2,300만 원이 됐는데 여기에 집행 잔액이 좀 많지는 않지만 27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그 저희가 저온창고를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서류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올해 지난해 예산이 이렇게 다 소진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청한 사람들은 다 접수해서 지원해드렸나요? 이제 100%다 저기 그 공급은 못한 거고요. 네. 신청은 훨씬 더 많이 한 2배 이상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 저온 저장고가 옛날 같이 이제 저온 창고를 짓는 게 아니고 저온 저장고 이제 구매를 해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농업인들이 어떤 작물을 수확했을 때 필요한 한 시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예.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줘가지고 37개소가 지원된 거고 실제로 저기 신청한 사람은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2배 지금도 많은데 그러면 그 예. 신청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못하신 분들은 올해 근데 내년도에 지난해 예산에 또 같은- 반영을 해서 또 예, 이제 글쎄 선정해서 꼭 해줄 좀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지원을 하는 많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길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청 이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저기가 있고요. 음. 또 하나는 이제 그 신청을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경지 면적이 적거나 뭐 이제 아니면 이제 영농 경력이 짧거나 뭐 이런 조건이 안 맞는 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 번 신청을 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 예. 이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 농민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신청하려면
동네 뭐 그 읍면동 단위로라든지 아니면 마을별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신청은 이렇게 하시고 몇 월 달에 하시고 신청 서류는 뭐뭐가 필요합니다라는 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차피 이거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공모를 할 때 예. 이제 그 안내를 다 해드리고 했는데 이게 이제 몇 년 됐습니다. 좀 몇 년 돼가지고 네, 운영을 네. 계속 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그때 필요할 때만 가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전화 오면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아무래도 산업담당관한테 얘기를 해놓으면은 이제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요. 아니면 또 제가라도 직접 또 전화도 많이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또 어차피 홍보가 돼서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은 차례의 순서에 네네. 의해서 지원 대상이 좀 됐으면 하고요. 네네. 그 밑에 농작물 재보험 가입 도비 지원이 5억 5천이 있어요. 5억 2천이 있는데 이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본인 부담금이 있죠? 그 보험금의 몇 %인가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이제 10%로 지금 돼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예, 본인 부담은 10%입니다. 이건 이제 구피 빼고 이제 도비하고 시부를 했을 때 예. 10%가 되고요. 구피까지 포함하면은 15% 정도가 자부담이 될 겁니다. 이것도 활성화가 돼서 이번 같은 경우 뭐 작년 같은 이제 피해가 별로 없었지만 이번 7월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서탄이나 진이면이 뭐 농경지가 한 30만 평 가까이 이렇게 침수가 되고 이렇게 진짜 어려운 현황에 처해 네. 있었잖아요. 네네. 이럴 때 이런 보험 가입이 활성화가 돼서 피해 당하고 재해 당한 농민들이 좀 많이는 도움이 안 되더라도 어떠거나 그 어떤 몇 분의 몇이라도 이게 도움이 돼서 그분들이 시름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데 네네. 이거 보험도 농민들이 일부러 자기 부담금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예. 이제 과거보다는 엄청 많이 든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잔액이 하나도 예, 안 잔액은 남듯이 없어요. 예. 지금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은 전액 지금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과거에는 이거 10분의 1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농작물 재보면 그래서 많이 글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보험이 내가 재해가 없을 때는 어떻게 저기 뭐라 그럴까 소멸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워한다 뭐 그런- 치더라도 그런 그죠? 분도 있긴 있지만은 그죠? 예, 예. 그래도 이렇게 느닷없이 어떤 재해는 말없이 찾아오는 거니까 이럴 네, 때 맞습니다. 한숨만 내세울 게 아니라 이런 보험에 가입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네. 또 설득을 시켜서라도 보험을 꼭 가입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많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지도 정책과의 2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제 농기계 사업소 북부 분소 건립비 이렇게 해서 이게 21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15억 6천만 원 정도만 이제 지출이 됐고 나머지 그 잔액이 5억 8,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잔액이 왜 막 이렇게 많이 남았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각각의 이제 공사라든지 각각 공사를 할 때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 당초 예산액보다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농기계가 이제 이렇게 쓸 때 뭐 이동 수단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뭐 이동 수단이라든가 이런 애로 사항도 좀 많이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농기계 임대를 해 주실 때 이런 농민들 고령화 되신 분들은 어떻게 이제 기계를 옮겨갈 수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수단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지도도 좀 지원도 좀 펼쳐 주었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관내 용달업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연락해서 이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좀 잘 좀 관리 좀 해서 모든 분들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에 축산과 축산과에 보면 이게 반려동물 예산이 2천만 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비가 있어요. 여기 2천만 원, 뭐 2천만 원 다 이제 소진이 됐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반려동물 에티켓, 관계 법령, 행동 교정 등 위탁 교육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반려견을 뭐라 그럴까 키우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다 혜택이 간 건가요?
그 문화교실 참여자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들어갔을 때. 참여자는 어떻게 반려기 우리가 지금 평택시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등록이 돼 있나요?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예. 분에 한해서 주마다 지금 한 5, 6주씩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서 거기에 참여 농가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그 참여 여기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몇 세대나 되나요? 몇 네. 분이나 되시나요? 몇 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세대라고 해야 되나? 지금 문화교실이 뭐 지금 없으면 다음에 지나고 나서 지금 올해 사업량이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명이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150에서 180명 선이었는데요. 많이 늘었네요. 예, 2022년 올해 예산은 연 3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화교실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강좌를 하죠? 지금 문화교실 운영은 위탁을 줘서 업체에 위탁을 줘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적인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네, 그거는 지금 업체까지는 제가 저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몇 군데가 있는지 아니면 뭐 한 군데도 위탁을 준 건지. 올해는 코로나 저기로 온라인 교육으로 온라인 실시하고 교육으로? 있고요. 그거는 위탁 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이 반려견을 우리 함께 생활에 동반하는 그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고 물론 이제 반려견도 좋아하시는 그 세대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싫어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세대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서로 갈등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우리 축산과에서 앞으로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갈등 관계 없이 모두가 반려견 저는 키우지는 못해도 예뻐하고 이러는 건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자신이 없어서 키우지는 못하는데 저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문화교실도 좀 널리 홍보를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더욱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기술보고과입니다. 농민상담소 비대면 현장지도 강화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1,400만 원 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예산 잔액이 좀 231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담소가 7개라고 했는데 이게 읍면동에 이렇게 파견돼 있는 거를 상담소라고 얘기하나요? 11개 읍면에 각 읍면 상담소가 존재합니다. 근데 기술보호과 소속으로는 예. 7개 상담소가 저희 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예. 저희 과 소속 상담소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의 실증 재배를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네네. 각자 한 200만 원 정도로 저희들 실증 재배를 하는데 그 실증 재배에 들어가는 이제 재료나 농약, 영농 잔해들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그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고덕면에 뭐 상담하시는 분하고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 상담소가 이제 농협기술센터에 이런 데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모르는 것도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뭔가 앞으로 11개 읍면동만 할 게 아니라 농업에 해당되는 모든 전 읍면동이 해당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335페이지의 유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이게 6억 5,280만 원 그 예산이 이제 전액 이제 소진은 됐는데 이게 지금 그 평택시 전체 임산부가 여기 보니까 1,700명이에요. 1,700명을 이걸 어떻게 일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평택시 시민 전체로 하시는 건가요? 시민 전체로 해가지고 예. 임산부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라든가 홍보 같은 걸 어떻게 보건소나 아니면 여성가족과나 뭐 이런 쪽에 뭐 협력해서 이거 지원을 받나요? 인원수를 이게 임산부 찾을 때
명수를 찾을 때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해서 임산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읍면동 같은데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해서 신청하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도 신청 홍보 공모를 하고요. 이게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뭐 회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이거를 얼마씩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요? 1,700명한테? 그리고 이건- 이게 임산부, 네. 임신부한테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출산 후까지도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요거는 이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나 아니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700명을 저희가 했고요. 예.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예.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인가요? 아니요, 12개월로 해서 16회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월 매달 이렇게 네, 지원해 주는 네, 그런 건가요? 식으로. 예. 그러면 출산 후 네. 출산 후는 예. 이제 그 어떻게 몇 개월 언제까지 지원해 줘요? 이런 거는? 그거 이제 당해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출산한 그런 산모들 대상으로 작년에 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만약에 내년도에 이제 이거 지원을 해줄 거다 그러면 예. 내년도에 이제 지금은 임신을 하고 이제 내년도에도 임신을 하고 있다. 네. 이제 10월 지나면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예. 출산 후 몇 개월까지 이게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공표가 좀 됐으면 해요. 그 혹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차후에 네.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그 축산과에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갖고 좀 질의 좀 드릴게요. 275페이지에 이제 그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잔액이 남은 이유가 희망 신청자가 없어서 이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이게 지역에서 이 축산 농가들 지금 해썹에 받은 지금 그 농가가 얼마나 돼요? 지금 희망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 이제 받으신 분들이 이제 다 받고 이제 지금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관내 해썹 인증 현황이 68개소입니다. 네, 68개소인데 앞으로 할 농가도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유독이 네, 신청자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5개소인데요. 네, 올해는 5개소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예. 그럼 그 여기 축산과에서도 이제 그 가서 권고를 하는 거죠, 이제 그 해썹? 몇 차례 네.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이 이상하게 작년만 이렇게 네. 없었습니다. 신청이. 그러네요. 아이러니하네요. 예, 궁금해서 이거는 물어봤었고 다음에 295페이지 그 반려견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지금 반려동물 그 정책도 그렇고 이제 반려 인구들 증가하는 거에 맞춰서 보니까 파크 조성도 있고 동물 보호 센터도 지금 예정이고 그리고 놀이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에서 지금 2월 내역 보면은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2월이라고 해서 지금 5억 2천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그 사업 대상지 변경에 된 이유가 지금 어떠한 거죠?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2월 사업했는데요. 네. 지금 3개소 지금 다 공사가 지금 해서 지금 다 완료됐고요. 네. 예, 올 2월에서 그 놀이터 3개소 해갖고 다 완료는 했습니다. 올 3월에 그 동삭동하고 서부 공설 서부까지. 그리고 신당 이거 세 개 세 개 지금 말씀하셨죠. 포함된 거죠. 네.
추가적인 계획은 지금 없으신가요? 올해는 없고요. 네네. 내년은 추가적으로 2개소나 3개소 이상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반려견 동반 시민 쉼터 관련해 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 쪽에 여기도 그 2월 내역 보니까 어질리티 쪽에서 제작 기간 부족에 따른 2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제작하는데 이게 부족 시간이 너무 없었나요? 어질리트 제작 기간 부족인데요. 네. 그거 금년에 3월에 일찍 해갖고 바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파크 조성에 관련된 건 이미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뭐 잘 알겠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질문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거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출장소장 오영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남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송탄 출장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 총괄 예산 현액 404억 5,808만 원 중 335억 9,019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2월은 49억 152만 원, 사고 2월은 17억 2,735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6%인 2억 3,900만 원입니다. 40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67억 500만 원 중 299억 5,203만 원을 지출하였고 66억 871만 원을 명시 및 사고 2월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대비 0.4%인 1억 4,42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좀 절대적인 공기 부족 및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진이 이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29개 사업에 대해 49억 152만 원을 명시 2월, 17억 719만 원을 사고 2월 하였습니다. 408쪽 신장지구 중로 3-41호선 개설공사는 평택 IPC 지역주택조합의 위수탁 사업으로 공사 집행잔액 2,161만 원이 발생하여 정산 예정입니다. 409쪽 동강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20년 5월에 착공해서 21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집행잔액 7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11쪽 가로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고덕지구 시설물 이관 지연에 따른 가로등 정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2,268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시설공사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55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412조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사업은 중앙지하차도 등 10개소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등 집행잔액 1,338만 원과 지하차도 정비공사 집행잔액 4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15조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사업은 행정 대집행 비용 및 철거 비용 집행잔액 1,506만 원과 단속 용역비 집행잔액 7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16조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의 송북시장 일원 증설공사 등 하수도 정비공사 집행잔액 5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조 건축 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7억 5,307만 원 중 36억 3,8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2.5%인 9,47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0조 관용 차량 유지관리 사업은 2천만 원을 집행하고 9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1조 부동산 특별조치관리 사업은 120만 원 중 보증인수당 지급 미발생에 따라 전액이 미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 시설비 13억 6,200만 원 중 산업단지 내 식생유지관리공사, 띠녹지, 관목류, 식생공사 등 13억 2,081만 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2천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2,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1조과 422조 가로하단 유지관리 및 꽃식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164만 원 중 53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12억 1,510만 원 중 녹지 및 가로하단 식생유지 관리 사업 등으로 11억 7,705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3,80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2조과 423조 가로수 관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3,556만 원 중 35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가로수 피해 배상금 300만 원 중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밖에 시설비 43억 원 중 가로수 전지 및 관리로 42억 6,424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357만 원은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23조 개발행위 허가 임목 축적조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표고조사 수수료 지급으로 97만 원을 집행하고 103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감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건 뭐 송탄 출장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평택시 전 과에서 사업 진행한 사항들을 들여다보면 이월금들이 많아요. 상당히 이월금들이 많은데 그 이월금 중에서도 그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82.08%가 늘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사고이월은 19.3% 감소가 됐었고 계속 비율이 한 9.7%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어떻게 됐든 뭐 2월이 됐겠지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상당히 사고이월이나 뭐 계속 비율은 조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의 예측성이나 진행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명시이월금들이 자꾸 많이 나올수록 다른 사업들을 못하는 또
경우도 파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이 잡히면 되도록이면 그 사업들이 본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하나 더 질의하고 좀 질의로 들어갈게요. 결산검사 의리서를 보면 그 2021년도 부서별 세의 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미납금액 2억 원 이상에서 보면 세의 수입 미수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 징수율이 60% 이하인 부서가 10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송출 건축녹지과가 있어요. 물론 안출도 건축녹지과가 있고요. 그 동일한 세의 수입을 우리가 이제 징수하는 부서 중에서 이게 유독 보면 본청에 비해서 송탄과 안출의 징수율이 낮다. 이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세의 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적절하게 그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때는 체납액이 이제 2월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손액들이 발생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파생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와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그 다음 년도 사업을 할 때에도 이런 걸 참조로 해서 이런 일이 좀 파생하지 않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예. 질의를 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송출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송탄 출장소 사업 집행률을 보니까 소장님 몇 프로예요? 사업 집행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83%예요) 상당히 좀 낮다. 사업 집행률이 좀 낮고 명시율도 상당히 높아요. 12.11%. 그 안출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사고이율이 4.26%. 근데 이제 집행잔액은 다행스럽게 이제 0.59%로 조금 낮아요. 어떻게 됐든 그 예산이 쓰고 그 예산이 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그 사업을 진행을 잘 시켜서 어떻게 됐든 집행률이 좀 높게 나와야 되고 집행 잔액들은 낮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송출 같은 경우는 2개까지만 본청 같은 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어떻게 보면 아유 뭐 이거 저희가 아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사업 예측을 잘못했다는 그런 결과도 같고요. 이 금액들을 사업 예측을 잘해서 그 지금 남은 이 현재 금액들 이걸 다른 사업으로 했다라고 하면 다른 데 사업도 얼마든지 이용해서 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 예측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 그 어떻게 됐든 그 추진한 그 지출 부분들은 최대한 높게가 나오고 불응액들은 최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도시과가 상당히 좀 낮아요. 과장님 몇 프로예요? 징수율이? 저기 지금 사업펀 퍼센테이지를 보면 몇 퍼센트로 지금 나와 있나요? 21년도 이제 사업 예산 대비 지금 이제 네,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결산 보는 거니까. 네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이 367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집행한 거는 36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은 한 99.6% 했는데 99.6%요? 네네. 그
아니 지금 거기 그 페이지 399쪽을 보세요. 건설도시과 예산 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어요. 현액이 예산 367억 정도가 되고요. 그 지출액이 지금 299억 정도가 돼요. 대략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이제 그렇다면- 그 2월액이 이제 명시효율하고 사고 2월 사업 예산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도시일도로 개설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도에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비나 아니면 집행이 안 되면 이제 명시효율이나 사고율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집행률이 81.6%고요. 병시율이 13.35%예요. 여기도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사고율이 4.65%. 이제 집행잔액은 뭐 0.39% 좀 상당히 적어서 이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사업의 성격이 틀리겠지만 녹지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96.93%예요. 상당히 바람직하게 많이 집행이 됐다는 거고 이 말은 뭐 2월액들이 그만큼 또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고이율만 명시이율은 없고 지금 사고이율만 0.53%, 집행잔액이 2.52%인데 어떻게 됐든 집행률은 최대한 높이고 2월 금액들은 좀 줄이고 그 2월 금액들 중에서도 특히 명시이율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저는 많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잔액은 최대한 최소화를 시켜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뭐 그 사업 내용들은 이따가 이제 해당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400페이지에 보면 지인이 이산단 우이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그 명시이율하고 사고이율이 동시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금액만 이렇게 적어놨지 이 사업에서 어떤 내용으로 명시이율을 시켰고 어떤 내용으로 사고이율을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러면 의원님들 전혀 모릅니다 이거. 그쵸?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시이율은 지금 대부분 보면 명시이율이나 사고이율 각각을 지금 이월을 시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율과 사고이율을 동시에 시켰어요. 그러면 명시이율이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율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가 지금 404쪽에도 나와 있어요. 고덕 리드 201호선 영화 아파트에서 이제 궁일교관 개설공사도 지금 명시이율하고 사고이율이 동시에 나와 있는데 금액만 적어놓고 이게 도대체 뭐가 명시이율이고 뭐가 지금 사고이율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언급이 없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진이 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2016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마무리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게 일시에 총괄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사업을 계속 사업별로 집행을 하게 되고요. 하다 보면 저희가 차수분을 끊어서 계약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수분에 있어서 공사가 계약된 부분은 여기 집행이 이제 남은 분에서는 사고이율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도 예산 중에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보상비 쪽에서 저희가 보상과 이제 공사를 같이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총괄에서 올해 본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2021년도 예산에 이거를 본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율로 이월돼서 계속 사업비 성격으로 진행이 되고요. 계약분에 대해서 도급 계약이 됐는데 그 계약분에서 집행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비가 이제 사고이율로 이월이 되게 지금 됩니다. 보상비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상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보상이 이제 어느 정도 90% 80% 진행이 되면 공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이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절차를 밟으면서 수용 재개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보상이 100% 다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사가 너무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 유효절절하게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부분 사업들이 공사 기간이 미도래됐던지 지금 뭐 보상이 자꾸 지연이 돼서 파생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그 동단위, 그 읍단위, 면단위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됐든 명시월이 자꾸 이렇게 많이 파생된다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건축목지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높고 대부분 지금 사업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낙찰 차액들이 많이 남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공정이 보통 한 16개에서 많게는 한 40개까지 공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권역별로 묶다 보면은 묶어서 입찰을 하다 보면은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됩니다. 그게 이제 모아지는 잔액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가 지금 예. 모아져서 그렇다는 거죠? 예, 최고 40개까지 되고요. 근데 또 이 집행잔액 자체가 저희들이 낙찰 금액을 갖고 그 낙찰 금액 갖고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또 다른 거에 여기 관련된 것들을 또 집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시기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10월까지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준공 정상금도 이게 좀 포함이 된 금액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판단할 때 보면 이렇게 낙찰 차액만 그냥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대부분 사업들 보면 낙찰 차익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아니 그러면 그 각 연도별로 이렇게 해오다 보면 대략 낙찰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선을 좀 줄여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른 사업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근데 좀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여러 개의 사업들이 낙찰돼서 그 차액들이 합쳐져 있는지 뭔지를 저희가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그 좀 세세하게 좀 한번 표기해 주는 것도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그 423쪽에 보면 그 가로수 관리 배상금이 전액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왜 그럽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423쪽 예. 배상금. 아, 이거 배상금 말씀이시죠? 네, 배상금이 그냥 전혀 집행한 게 없고 그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겼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 자체를 안 했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요거는 이게 용조물 배상공제 보험사고 처리에 따른 자기 부담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가로수 피해 보상 공제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자기 부담금 10%가 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사고가 보험사고 처리해서 가로수 피해된 용조 보상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없으면 이거 뭐 이 금액을 잡을 근데 이거는 사고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잡아놓는다. 예. ABB 쪽으로 그렇게 좀 세워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지난해 그 성탄 출장소 예산이 404억 5,800만 원 정도고 지출이 지금 335억 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잔액이 66억 2,800, 명시이월이 49억 1,520만 원 정도가 있고 사고이월이 17억 2,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잔액이 2억 3,900만 원, 뭐 잔액 비율 0.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별로 이렇게 성탄 출장소 예산도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곳곳에 쓰실 곳 이렇게 쓸 곳도 많은데 이렇게
명시 이월이라든가 사고 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월이 됐죠?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아까 강정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전에 사업 예측도 좀 정확하게 하고 예. 그에 따라서 또 집행도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네. 어떤 그 사업이 원체 이게 좀 복잡하고 이런 어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보상 협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사유 발생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가변성이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또 뭐 이월도 시키고 또 지연도 어떤 드는 바람에 이렇게 좀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뭐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예산을 힘들게 어려서 이렇게 아우성이잖아요. 여기 저기 북부 지역 송탄 출장소 관할 예산이 필요한 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이런 사업 집행을 못하고 진행을 못하는 곳곳이 많은데 이게 명시이월이 49억이고 사고이월이 17억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유효적절하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효적절하게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좀 내년도 예산 때는 좀 잘 편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더 네, 네.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건설 도시과 40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도로 위에서 두 번째 도로 미지급 보상 용지가 이제 18억 1,750만 원이 이제 지출이 17억 3,1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고 이월이 또 1억 1,439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 이월 내역을 보니까 서정동 306-6번지 외 1필지 미지급 토지 용상 보상금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 도시과. 네, 해당 사항은 이제 그 토지 보상비가 이제 저희가 그 미지급 용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소송을 통해서 이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소송이 종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본원 예산에서 당연히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이 안 돼서 사고 이유를 부득이 시켰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왜 소송이 진행이 되는 곳이죠? 여기 보니까 그 서정리 그 재래시장 길 건너에 축협 바로 옆에 거기 지금 건물 막 짓고 이제 이러는 데인 것 같은데. 미지급 용지들이 보면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됐든 각 개별법에서 도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 종된 사업지구 내에서 보상이 안 되고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청구를 소송을 통해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 판결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소송을 대응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연역과 사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대응을 하게 되고요. 판결에 따라 저희가 송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을 때는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사고 이월로 1억 1,400만 원이 이제 2022년도에 이제 2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 현황 같은 거는 뭐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9월 8일 현재 2월 예산에서 1억 천 정도 1억 1,040만 2천 원이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그 397만 천 원이 지금 집행 예정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예산 그 사고 이월 된 거 예산 집행은 그건 다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1억 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네, 잘 해결돼서 좋고요. 다음에 402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산대초등학교 앞 진입 확장 공사가 있어요. 여기 예산이 이제 2,671만 5,4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지출이 거전 뭐 다 되다시피 했네요. 근데 이게 준공금 이게 지급이 돼서 이게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상기 사업은 이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이 이제 그 계약이 돼서 집행이 안 돼서 이게 이제 그 지금 2000 예산액이 2,670억 5,450원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실제 용역이 이제 준공이 돼서 집행을 100%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그럼 아직 용역 단계예요? 설계는 다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내년에 2023년도 예산에 지금 보상비를 7억 8천을 요걸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돼서 왜 우려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심각하게 빨리 진행이 되었냐 하면은 이게 산대초등학교는 진이초등학교의 부설 학교인데 학교가 뭐 학생 수가 이제 뭐 지금 현재 작년 경우 24명 정도 유치원생까지 합쳐서 이제 이 정도 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 심의 중에 이게 이렇게 학교도 적고 학생 수도 없는데 도시계획 심의에 도로 그 학교길하고 농로길하고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심의위원들은 탁상 공론만 하느라고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농로 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농로길을 넓혀주게 되면 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강하게 이거를 대응을 해가지고 어렵게 이게 확보가 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 운영위원님이나 그 동네 그 이장님들이 이걸 강하게 이제 원해서 지는 일인데 이게 지금 이제 용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설계가 그게 아니고 설계는 지금 마무리돼서 실시계 인가 신청을 9월에 해서 진행을 네. 하고 있고요. 네네. 내년 23년도 예산에 7억 8천 예산을 편성을 좀 요구를 해서 네네. 편성이 되면 저희가 보상 등 행정 보상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조속하게 이런 사업도 뭐 이제 올해 진행이 뭐 이렇게 미흡하다면 내년도 예산 같은 때 좀 투입이 돼서 이거 그 학교가 전폐 위기에 있어요. 한 명이 학생이 있어도 학교잖아요. 이걸 폐교하면 안 되잖아요. 더 이런 걸 확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쾌적하게 아이들을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전입을 시켜서 학교를 보내지 않도록 이게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월교 지방도 306번 호서 연결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12억 9,912만 원 중에서 11억 2,199만 원이 이제 집행이 됐네요. 근데 이게 이제 명시월이 보니까 1억 7,713만 원이 이제 명시월 됐는데 여기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잠수교 아니에요? 세월호 주변이. 네, 맞습니다. 그 명시월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이제 보상 추진 중인데 보상비가 2월이 됐었고요. 보상비의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네. 보상이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22년도에 60억을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 예. 하반기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예. 23년도에도 저희가 일단은 이제 그 본 예산에 10억을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비가 이게 그 일시에 다 편성을 해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출장소 내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뭐 추경이 됐든 본자세에 있든 예산을 좀 계속 반영을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만 조금만 오고 조금 뭐 하게 되면 침수 우려가 되고 그 주변이 다 물바다가 되고 이번 같은 그 호우 뭐 300mm 이상 왔을 때는 모든 그 평택시 진이천 그쪽 여기서 내려오는 그 어떤 잡쓰레기나 뭐 이런 게 다 거기에 막 이제 다 걸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도 조속하게 준공되었으면 하니까 많이 우리 출장 소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항징적인 거기 때문에 네. 저희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도시과 40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도 1호선 3남대로 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0억 7,2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책정돼서 지출이 27억 8,700만 원이 됐고 여기 또한 명시이월이 2억 8,484만 원이 이게 이제 명시이월 됐어요. 여기도 지금 이게 국제대학에서 삼남대로 이렇게 가는 그 도로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 명시 2월 된 이유가 뭐죠?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2020년도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예. 22년 6월달에 그 상반기 공사를 일단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차별로 계속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올 6월달에 사업을 만료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지방도 그 317호 그러니까 이제 삼남대로하고 연결 부위가 지금 현재 그렇죠. 남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레인시티 개발 주식회사에서 그쪽에 이제 그 17호선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현재 올 아마 12월 달이면 이제 그 저희가 그 접촉도에 대한 토지 보상이 아마 재결 신청이 아마 마무리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는 내년 1월 달에는 그 남은 구간에 그러니까 이제 브레인시티에서 저희 하늘채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구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고요. 24년까지는 이제 남은 구간에 연결을 다 하는 거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공사 구간이 한 곳에서 하지 않고 두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협의가 있는 게 늦어져 가지고 이게 그쪽에 이제 그 송탄동에서 이제 도일동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 이제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 도로도 조속하게 완공이 돼서 빠른 그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동부화 고속도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불악산 훈치 휴게소 덕암산까지 가다 보면 동물 그 이행 통로가 있는데 그걸 철거한다고 프랜카드를 써붙였다고 근데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거 사진을 저한테 전송이 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갑자기 네,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기존의 그 17호 317호 지방도를 이제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의해서 4차로를 6차로로 확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지금 생태 이동 통로에 대한 부분을 현재 이제 4차로에 맞춰서 조성이 돼 있고 6차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확장을 하게 되니까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한 프랜카드가 붙여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도로도 사업 시행자가 2023년부터 24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거 지금 인가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그 부분에 연결 확장하는 부분을 먼저 공사를 하고 이쪽의 도로를 연결해서 다닐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프랜카드만 앞으로 언제서부터 공사가 단절되니 이렇게 프랜카드만 있다고 하면 거기가 그 유일하게 평택의 명소의 불악산 아니에요. 덕암산 뭐 부엉바위까지 가는 그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절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어떤 글귀 하나도 없이 통제를 막는다. 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우려가 많죠.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공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지 무조건 그 프랜카드만 써붙이니까 시민들은 이게 뭐야 하고 이제 그 지역인 저한테 이제 빗발치듯이 전화가 와서 저도 그걸 몰라 아직 가보질 못해 시간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 프랜카드를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전송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어떤 사전 예고라든가 사전에 우회도를 어떻게 낼 건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좀 그거 좀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그 41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관내 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그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그 예산 현액이 1억 3,200만 원이 있어요. 뭐 이게 소진되기는 뭐 1억 1,800만 원이 이제 소진이 됐고 여기 집행 잔액이 뭐 많지는 않지만 1,338만 7,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지하차도가 10개소, 보도교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1,300만 원이 남은 거는 이제 공공운영비, 뭐 전기요금 같은 이제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1,300만 원이 그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출장소에서 지금 이제 그 중앙 지하차도는 10개소 이제 사업비 자체는 이제 그 지하차도 등 이제 전기 안전관리 용역하는 부분, 근데 보도육교 순간기 유지 관리하는 데 쓰는 비용, 그다음에 이제 지하도 펌프장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이제 지하차도나 보도육교 시설물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기 점검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좀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층 지하차도 이제 지하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하 방송 설비가 이제 앰프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가 이제 주파수가 안 잡혀서 예. 그런 이제 그 시설 설비 공사를 이제 마무리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통로 박스 보수라든가 터널내 등 정비 이런 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오늘 그 현대 지하차도를 저희가 이제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그 유지 관리비를 이렇게 남길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핸드폰이 통신이 두절이 되고 끊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사항이었고, 그리고 또 겨울만 되면 거기가 이제 결빙 현상 같은 게 또 일어납니다. 지하차도 지금 문제 많습니다. 평택시의 지하차도가 지금 세계 지하차도도 물이 질질 뭐 1,400억이나 들인 그 지금 물이 새는데 보수도 하나도 안 되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출장 소장님께서는 관할 지하차도라든가 육교 같은 거를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명 일부 또 시민들께서는 또 조명도 예. 좀 어둡고 또 듬성듬성 또 이렇게 고장난 것도 있다고 수시로 연락 주고 해서 저희가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좀 기회에 예. 그러니까 한번 좀 일제 정비를 이렇게 또 한번 실시할 그런 예, 계획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좀 짚고 예. 넘어서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은 41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예산액 8천만 원 해서 이게 지금 지출이 뭐 4,253만 4천 원 정도가 되고 지금 명시 2월이 지금 3,746만 6천 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요거에 지금 어떻게 거리 조성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명시 2월 된 이유 일단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명시이월은 이제 그 설계 용역비가 이월돼서 지금 그 명시이월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제 그 계획하면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고덕신도시에서 네. 교보생명까지 나오는 지하차도 건설 공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6차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원래는 4개차로 형태로 이제 그 걷고 싶은 거였고 이제 쉼터나 테마 정원 이런 거를 계획을 했다가 교통량의 분석 결과 이제 교통의 혼잡이 예상이 돼서 그거를 포함해서 다시 그 전체 그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 이제 진행하고 엊그제도 송탄 출장소에서 이제 우리 그 한마음 대축제 관광특구 행사를 했을 때 출장 소장님도 보셨죠? 저도 봤고, 진짜 오랜만에 이제 평택 시민이 그 진짜 힐링할 수 있는 어떤 장의의 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셨죠? 걷고 싶은 거리도 좋고 즐길 거리도 다 좋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주차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여기다 좋은 시설을 해놔도 시민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차를 30분 막 지나서 한참이라도 되고 이게 걸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쾌적하고 좋은 거리, 힐링의 거리 만드는 거 계획은 다 좋지만 이런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거는 해결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잘 진행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 교보생명에서 3단계 고덕 신도시 3단계 지하차도 780m인가 그거 놓는 그 시설이 있죠. 그거 지금 용역 5억 지금 5억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그 뭐라 그럴까 그 답은 언제 정도 이렇게 저희가 들을 수 있어요? 이게 건설교통국 건데 아까 지금 교보생명에서 그 지하차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한 1,400억 정도 이제 들어가서 우리 평택시에서 네, 예산이 이제 맞습니다.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못한다. 이제 국비 지원이라도 좀 받아서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이제 그 예비 타당성 검토 및 이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영역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거기 아마 내년까지 좀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나오면 네. 2023년부터는 이제 그 건설 도로과에서 요거를 이제 실설계하는 거를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출장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되려면 일단 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쪽에서
뭐 이렇게 단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쭉 해서 고덕 신도시 쪽으로 가서 서부 지역 평택항이나 저쪽에 뭐 그쪽으로 이제 연결 도로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될 텐데 교통량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러면 거기 출장소 앞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한다고 하면 양쪽에 뭐 이렇게 차량 통행을 막고 거기다 뭐 버스킹 장소도 만들고 이런다고 했는데 일단은 교통 흐름도 방해가 많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개 광고물 건축 녹지과요. 42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5개 광고비, 정비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억 534만 원이 이제 책정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1억 498만 6천 원이 이제 지급이 됐는데 요게 지금 우리 기간제를 몇 명이나 이렇게 두고 있나요? 이 5개 광고 관리하는 총 근로자.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예, 5명. 주간에 3명하고 예. 야간에 2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입니다. 주간에 3명, 야간에 예. 2명이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5개 광고물 같은 거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6월 1일 지방선거를 했잖아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감사 프랜카드 같은 게 이제 달릴 때 그때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렇게 좀 걸 수 있는 광고에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 그 프랜카드는 이게 그때까지는 이게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간제 이런 분들이 교육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선거 감사 인사 플래카드를 다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떼었나 하고 CCTV를 돌려봤더니 기간제 요원들이 이걸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수 채우기 뭐 이게 이제 하나 떼면 뭐 보상제가 실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기간제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 철거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뭐 우리가 이제 지난 20일 날도 회기 때 불법 광고물 뭐 함부로 우리가 달면 안 되잖아요. 7분 발언도 어느 모 의원이 했듯이 저희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선거 기간 때 이제 그럴 때 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르면 다 떼버렸더라고.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도 지도 감독 좀 잘 하셔가지고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당 홍보물 이런 건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예. 그런 저기를 아니 하는데 그때 뭐 요즘은 뭐 추석 명절 때 이런 때 붙이면 안 되지만 그때는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예. 그런 건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예, 좀 얘기를 하는 유효하겠습니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건축 녹지과 4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가로 하단 유지관리 꽃식재 기간제 뭐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164만 원이 이제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게 뭐 5,626만 원이 이제 쓰고 잔액이 뭐 537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게 그 녹지 가로 하단 관리 기간제 인부 피복비인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꽃 식재 같은 거를 저희들이 이제 식재하잖아요. 이제 가을꽃 심을 때가 됐죠. 가을꽃 심을 때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요즘 여름꽃이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흔적들이 이렇게 보기 흉하게 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좀 해서 뭐 코로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도 완화됐고 이제 거리도 활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계절에 맞게 예쁜 꽃들이 많이 식재가 좀 돼서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이어서 더 할까요? 아니면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2020년도에 그 송출의 두 개과 상건이 소속 부서가 예산이 많았어요. 512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가 지금 우리 지금 결산 승인하는 요게 두 개 부서가 404억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가 급격히 한 120억 정도가 줄었는데 무슨 사업이 하나 빠진 거죠. 사업 예산 중에서 이제 도로 개설 사업 자체가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많이 재원 줄은 거예요? 편성 때문에 많이 좀 줄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3회 추경 때 그 본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에서 보상비라든 거를 한 100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좀 집어넣을 반영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2020 금년도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2021년도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건설도시과가 486억의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죠? 전년도 2021년도에는 367억을 지금 집행을 했어요. 뭐 2월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 거 말고. 네, 작년에 전년도부터 이제 이거 도시계획도로 신규 사업 자체가 좀 제한이 됐고요. 예산 어려움 때문에 예산을 급격히 줄인 네네. 건가요? 그래서 그 신규 예산 자체를 좀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줄었던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있습니다. 송출 관할 우리 상건이 소속 두 개과가 26% 정도가 급격히 줄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출의 전체 예산은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는 어느 정도나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 줄었습니까, 소장님? 파악이 잘 제가 안 세밀하게 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네, 한번 나중에라도 파악을 해보세요. 예, 이거는 예산 파악을 아까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10몇 프로씩 지금 계속 예산이 좀 늘고 있는데 상권이 요거는 급격히 지금 줄어 있어서 제가 일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체 예. 예산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예, 바랍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뭐 20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보면 뭐 2월 명시 사고 개석비 2월은 뭐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더라. 거의 깔끔하더라. 2021년도에는 뭐 1%도 안 되는 집행잔액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잘 했는데 내내 마찬가지로 2월액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뭐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내부 속사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일이 지적은 안 하지만 우리가 그 일반 매년 결산 검사하는 회계사들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 대표 의원님 한 분이 껴서 하는 결산 검사 내용을 봐도 우리가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는 게 예산은 2월, 그죠? 이건 뭐 계속 이야기되는 거고 보조금 똑바로 관리해서 집행을 해라. 또 체납, 또 세입, 미수금, 뭐 이거 철저히 해라. 성과 보고서는 뭐 전년도에 한번 제가 한번 많이 건드린 부분도 있지만 거의 그런 거란 거죠. 그러니까 보면 다른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결산 검사서를 보면 저희 평택시 결산 검사서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내용이 지적사항도 똑같고. 그래서 특별히 이런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새겨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기명 예산을 본 예산 세울 때 그 부기하고 사업 내역 결산을 할 때의 부기 내역하고
내용들이 다 틀리고 금액도 다 틀리더라. 합계만 맞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주의 깊게 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 이 부분은 좀 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집행 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 집행 잔액도 많지 않아서 특별히 저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저희는 엄청 힘들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다 힘들고 여기 또 우리 과장님도 힘들고 다 힘들 것 같은데 몇 시간을 지금 앉아서 이렇게 보면. 그럼 뭐 우리 송탄 출장소 오영리 소장님과 이상철 과장님, 박성덕 과장님 늘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제초 작업에 대해서 좀 제가 자료도 좀 받은 게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 뭐 현장 파악은 제가 다 못했지만은 이 자료상으로 보면은 송출 관내에 제초 작업 제초 작업이 한 10분의 2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10분의 2 작업 완료가 이 자료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어떤 그런 제초를 제때 못하는 사유를 혹시 소장님 아세요? 이게 이제 사실 제초 작업 업무가 네네. 뭐 정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제 기본적인 저기는 다 설계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최근에 이제 변화라면 네. 뭐 고덕 신도시 중심으로 녹지나 이런 게 많이 LH나 이런 데로부터 좀 이관을 받기 때문에 이게 좀 급격히 좀 늘어난 건 그게 맞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초 작업을 적기에 또 충분한 저기를 못하는 거는 좀 그런 예산적인 그런 좀 한계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연 4회를 해야 되는데 뭐 3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을 해야 되는데 전체 면적 대비 그래서 어떤 좀 한 5, 6 정도밖에 이렇게 못 한다든가 어떤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장님도 뭐 도보나 조깅 뭐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를 하시는지 몰라도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지역에 제초 작업 때문에 민원 접수한 게 건수가 꽤 많을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송탄 출장소 예비비 없습니까? 또 예비비야 뭐 다 신청을 해서 쓸 수는 있지만 다 뭐 용도나 이제 목적에 맞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은 저기지. 네,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의원님 이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약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2020년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이제 북부 지역 조도로변에 관내 제초 작업하는 거를 이제 영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제초를 여태까지 예초를 지금 송출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이걸 이제 도로 유지와 같이 묶어서 이제 민원 위주로 지금 처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말씀한 연 4회 정도 하면 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연 3회 정도는 좀 예초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도로 유지 분야에서 예초 부분을 노선별로 좀 구분을 해서 예초 작업을 아예 그냥 노선별로 해서 좀 설계 용역을 실시 설계 용역을 발출해서 노선별로 좀 예초를 아무래도 연 3회 정도는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에 보니까 제초 작업 예산이랑 지출 비용 이런 게 별도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예산은 어디서 지금 인건비나 네, 이거 관리비 도로 유지비 유지관리비 예산에서 같이 도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집행을 좀 하고 있는데 총괄 예산으로. 그래서 의원님이 아까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고덕 신도시 중에 이제 추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이제 설명을 이제 보충 설명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이 보도를 노선별로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 연 3회 정도는 자를 수 있도록 영역을 좀 검토해서 발주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문을 못해 과장님. 여기 보면은 그 아름다운 가로 환경 조경에 32억 예산이 있었고 산업단지 녹지 유지 관리에 13억에서 45억 예산이 있었고 또 그 시설 가로 하단 뭐 유지 관리 그 시설 뭐 120억 이거 가로 하단이든 녹지든 어쨌든 뭐 그 우리가 제초하고는 다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맞는 예산 집행을 했겠지만은 그 작업을 할 때 뭐 꽃길 가꾸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로 하단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풀이 올라와 있으면은 그거 제거 안 하고 설치를 합니까? 제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우리 저 주영준 우리 저 주무관님하고 평택시 전체를 돌면서 그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했었어요, 사실. 너무 우리 평택시에서 이 제초 작업에 대해서 관리가 전무하다. 그리고 사회는 뭐 쳐다보지도 못할 거고 이해도 못한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나서 이제 8월달, 9월달부터 막 제초 작업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 그게 처음 시작하는 거야, 그게 제초 작업을. 보통 4월 말이나 5월 중순경 안에 일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장마 전에 한 번 또 깎고 이게 우기철에는 풀이 급속도로 빨리 올라옵니다. 그리고 처서가 지나면은 풀이 잘 안 올라와요. 지금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1이나 2에 깎았던 그런 장소에는 다시 제초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1회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10월 말이나 11월 중순까지도 가야 된다는 얘기. 이 제초 작업을 끝내려면. 근데 지금 예산이 없어, 하나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시민이 평상시에 도로 옆 도보로다가 운동을 하고 이런 길을 그렇게 무관심하게들 관리를 하시는지 저는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러워요. 도일동 사거리 지금 브레이티 사업지구네. 도일동 사거리 노인병원 있는데 그 도로 한번 소장님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발을 디딜 틈이 없어. 풀이 올라와가지고. 인도인데. 거의 읍면동 마찬가지예요. 제가 충남 예산을 한번 그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내일 출력해서 소장님 보여드릴게요. 가로변 정비를 엄청 깨끗이 해놨더라고. 이 평택시의 예부에서 들어오면요, 예부인들 들어오면 평택시 얼굴하고 똑같아요. 가로변 정비 사업이. 물론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에 뭐 예쁜 꽃을 관리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이 제초 작업은 최하 연 2회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올해 결산 보고 하고 이런 이제 각 읍면동에도 이제 지시를 하겠지만은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 50%밖에 제출을 안 해주더라고. 이게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결산 승인을 받습니까? 제가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든 걸어 다니든 그런 환경을 보고 너무나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너무. 뭐 국도, 지방도, 간선도로 뭐 다 그냥 나무고 풀이고 막 사람 키만큼 올라와가지고 평택시가 왜 이렇게 주변 환경 관리를 안 해나? 그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어디다 쓰는지. 그래서 의원님 뭐 그렇게 염려하시는 저도 이제 체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저희 홍탄 출장소 같은 경우는 녹지 예산 이걸 30% 이상 증액을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물론 그러고 30%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좀 나름대로 또 저희도 그 편성상에 100%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30% 이상 일단 요구를 해놨고요. 이제 필요에 의하면 그냥 100% 증액시키라고 100% 예. 예산을. 안 되면 추경을 세우시던 예. 예비를 끌어다 쓰시던. 그리고 이제 많이 지금 뭐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의원님 염려하신 뭐 하천변 산책로나 공원 이런 데에서 지금 많은 그런 민원도 있고 특히 올해는 또 기후 변화 그리고 비가 유독 많이 왔기 때문에 뭐 인도나 이런 산책로 이런 거에 지금 그런 막 풀이 무성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가 또 유독 더 그런 민원도 많고 그런 염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잘 감안해가지고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이제 논두렁이라고 그러죠. 논두렁. 이때쯤 이제 가을 배배기철쯤 되면 논두렁이 반들반들해요. 농민들이 논두렁 풀 안 깎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은 보기가 흉한 거야. 내 땅에 내가 농사 짓는 땅에 지저분한 게 보기가 싫은 거라고요. 아니 그분들이 뭐 예산 가지고 따져요? 마음이거든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깨끗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부모님 산소에 뭐 돈 없다고 벌초 안 합니까? 제일 보기 흉한 게 저희가 그 길거리 주변 환경 너무 지저분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입주하면서 우리 이은하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우리 세계동 그 단체장님들 단체 회원분들하고 수도 없이 쓰레기 주스로 다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내년부터는 아주 우리 녹직 과장님이 팀을 하나 딱 묶어서 하시든지 해서 좀 깨끗하게 좀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읍면동 동장님이나 뭐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뭐 이런 분들한테도 좀 회의 때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제초 작업에 대해서 좀 신경 좀 많이 쓰시라고 부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가장 손쉽게 옆에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녹지 관리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의원님 지적 사항 잘 명심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앞에 그 불법 포장마차는 제가 어저께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집행을 했다가 실패를 하신 거죠? 며칠 전에 2, 3일 전인가? 어제 그 2차 집행 어제인가요? 어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체 이제 그쪽에서 노점에서 인원도 많고 극렬하게 좀 저항을 해서 저희가 뭐 또 안전사고 또 불미스러운 이런 저기도 있고 해서 저기 현장에서 한 1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좀 철수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뭐 연말 안에 철거가 완전히 되겠어요? 올 연말 안에? 다행히 지금 그 노점상 그 집중적으로 있는 그 구간이 여염 근린공원 그게 이제 9월 16일 날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옮기고 하는 그 공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공사 기간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거기는 비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일부 옆에 끝에 남은 한 20여 곳도 저희가 어떤 보행자 어떤 변경 또 가설육교 설치 어떤 교통 체계 어떤 변경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연 이렇게 소멸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회사 측하고 협의해서 그런 저기를 또 나름대로 그런 대책을 또 세워놓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를 철수시키면은 그 자리에다가 가로 화단을 갖다 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로 화단. 예예. 그 그냥 저기 크레인에다 전부 가로 화단을 그 포장마차 앞에다 하나씩 다 일단은 갖다 놓으시면 되잖아요. 아, 그 불법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예. 또 그런 과정에서 막 그분들이 들어 눕고 또 그 방해도 하고 해서 뭐 집회 신고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지연되는 거지. 저희가 지금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펜스도 치고 화분도 갖다 놓고 그래서 뭐 하루에 뭐 10개라도 10개 20개도 갖다 놓고 계속 뭐 그쪽 삼성 측에서도 협조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는요. 그죠? 아닙니다. 같이 지금 해서 펜스도 이렇게 치고 이번 주에도 한 800m를 또 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포장마차가 이동을 또 하는 예상 경로를 대상으로 미리 현재적으로 저희가 그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제 근로자분들은 어느 녹지과인가요? 기관제 근로자분들? 어디 그 저기 그 분야별로 다 있어가지고요. 어느 쪽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뭐 저기 옥외 광고물 가로화단, 가로수 관리, 산불 예, 건축 노출과 소관입니다. 병해충 방제, 생활 주변 수목 관리 뭐 이렇게 등 해가지고 계신데 이분들 인건비가 다 이렇게 차등이 있나요? 인건비가? 평택 생활 임금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단가가 1,08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동일합니까? 예. 근데 임금이 틀리다고 제가 민원 접수받은 게 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 단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내일 한번 그것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과장님이.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지. 예. 시간제를 해서 일일 얼마씩 지급하는 게 동일한 건지 과장님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저한테 연락 좀 주시길 바라고. 그분들 휴식 공간이 있어요? 예, 지금 저희 출장소 그 구내식당 뒤편에 그분들 아까 말한 생활 수목 뭐 산불 그분들 같이 공간 사용하고 있고요. 5개 강건물은 농협 2층에 휴게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팀별로 뭐 다들 따로따로 이렇게 쉬려고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작업복 걸어 있는 공간에서 이제 뭐 소지품이나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에서 같이 뭐 잠깐 쉬셔도 괜찮은데 타 일을 딴 데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건 또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반장님한테 좀 그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시고 그런 쉼터 공간을 좀 부족하면은 그런 것도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동부와 고속도로 그 뭐 발파 현장 쪽도 그렇고 지금 한 두 군데 이런 데서 먼저 그 집중 호우로 해서 민원이 이제 제가 한 2건을 받았는데 일단은 뭐 긴급으로 해가지고 해결은 다 했습니다. 해결은 다 했는데 시간 되시면은 그쪽 그 공사 현장 부근도 소장님이 좀 순찰 좀 도우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공사하면서 그런 것도 좀 한번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